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소 홍정민 본부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소는 AI 기반의 ESG 평가기관으로 매일 약 2,600개 이상 기업의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ESG 점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ESG 위클리에서는 2022년 6월 3일부터 9일까지의 ESG 사건 사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ESG 사건 사고 기사 수가 많았던 섹터는 소재, 필수 소비재 제조, 자유 소비재 제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하이트진로, KB금융, SK이노베이션 등입니다. ESG 리스크 분석 결과 포스코 홀딩스의 ESG 리스크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근무 환경, 횡령, 기술 유출 등의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지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주류, 철강, 시멘트 업계 등 다양한 산업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하이트진로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기사가 포착된 하이트진로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소주 점유율 1위 기업으로 하이트진로의 화물 차주들은 올해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화물 운임 30% 인상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였다가 지난 2일부터 전면 파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하이트진로 소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이천 공장과 청주 공장은 생산 물량이 제대로 출고되지 못했고 그 결과 평소 출고 물량의 6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7일 화물연대가 전국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하이트진로의 핵심 생산시설인 청주 공장이 사실상 셧다운되었고 하이트진로 외에 다른 주류 회사들도 화물노조 파업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부산 신항을 비롯해 주요 항만 일대와 여수, 울산 석유화학단지, 포항 등 철강 산업단지 등에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들은 총파업 출정식에서 이번 연말 폐지할 예정인 안전운임제 유지, 안전운임제 전 차종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에는 컨테이너와 화물차의 비중이 높아 주류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당장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포항에 있는 철강업체들은 물류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하루 물동량의 40%에 해당하는 약 2만 톤의 출하가 지연된 걸로 파악되었으며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하루 출하량 9천 톤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시멘트 업계의 피해도 상당한데요. 시멘트 화물차의 경우 안전운임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조합원 동참률이 높았습니다. 총파업 첫날 수도권의 주요 시멘트 유통기지와 충북 단양과 제천, 강원 영월 등 주요 내륙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출하가 전면 중단된 바 있는데요.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 대비 10% 선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원가와 연동해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과로, 과적, 과소군항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18년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일몰제로 도입되어 올해 말 폐지될 예정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 기사는 모두 사회 분야의 근무 환경에 해당하는 이슈이며 쟁점 사안인 안전운임제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갈등이 화물 노동자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 및 지주사 섹터의 KB금융입니다. KB저축은행 직원 A씨가 6년 동안 100억 원 가까운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기업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내부 문서를 위조한 것인데요.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서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ESG 위클리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KB금융의 기업 리스크 점수는 4.1, 심각 단계입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여 SK이노베이션 임직원 35명 등 산업기술 유출 사범 9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인데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직원 100여 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2차 전지 기술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핵심 기술을 빼냈습니다. SK 측은 LG 측에 2조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업 간 분쟁은 마무리되었는데요. 두 기업 간의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산업기술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하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SK이노베이션 법인 및 임직원 3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ESG 위클리에서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유출 사건을 다뤘었는데요. 이 같은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산업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사회 분야의 불공정 관행 이슈이며 SK이노베이션의 불공정 관행 리스크는 2.5 높음입니다. 다음은 환경 이슈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입니다. 영남일보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포항에서 서울 간 KTX 노선 건설 공사를 하면서 나온 철분이 함유된 토사 780톤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건데요. 터널 공사를 하면서 나온 토사를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마을 소유의 대동모 뚝에 매립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사를 메우는 과정에서 관리 주체인 경주시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매립장을 조성했습니다. 이 기사는 화학물질 및 오염 사고에 해당하는 기사입니다. 지난달에도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경 이슈가 발생했는데요. 일반 사기업보다 투명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공기업에서 이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토사 등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오늘 ESG 위클리를 통해 살펴본 기업 외 다른 기업들은 표에서 확인해 주시고 궁금하신 기업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ESG 위클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